만일에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소설에 나오는 중국 분열이 시작될 거예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아니 함정 척수가 더 딸린다며. 항모 자체는 전투력이 아예 없어요. 떠있는 배예요 그냥. 여기에 뭘 싣고 다니느냐? 슈퍼호넷, F-35 이런 것들 싣고 다니거든요. 이게 한 나라의 공군력이에요. 이게 몇 개라고요? 하나가 아니고 10개의 전단을 운영을 해요. 중국은요? 바다 건널 수 있어요? 못 건너죠.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미국이 안 도와줘도 대만 혼자 내버려둬도 중국은 상륙하려면 팔 하나 잘라져요. 확실히 불구가 됩니다. 대만은 미사일 없어요? 세계 최대의 댐이란 산샤 댐이 있죠. 그 댐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대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 댐 터지면 중국은 물바다예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 비교를 많이 해요. 병력은 뭐 중국군이 압도적으로 많죠. 거의 한 2배 가까이. 그런데 이제 국방비를 보면은 드러난 수치를 보면 중국 국방비는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이 숨겨놓은 돈들이 많다. 여기저기. 그걸 따지면 거의 뭐 미국에 근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통계상의 국방비는 미국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번에 파키스탄 군이 사용한 J-10C, 그 다음에 여기에 쓰인 장거리 대공 미사일 PL-15E 300, 400 사거리 킬로. 미국은 제일 장거리가 암람이라고 그래서 AM-120 이게 16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파키스탄 J-10C가 사용한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최첨된 프랑스 라파를 격추시켰다. 뭐 이러니까 뭐 이제 중국 분들이 막 그냥 이제 업되고 뭐 난리 뭐 지금 뭐 올라가고 제가 뭐 그게 아니다. 라팔이 훨씬 우위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댓글 폭탄 달고 막 이러거든요. 자, 지금부터 군 현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군이 만일에 미군과 붙으면 해전입니다. 해전. 왜냐면 미국은 본토에 있잖아요. 항공모함 전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전력은 지금 동중국해, 남중국해 영토 분쟁도 그렇고 도서 분쟁도 그렇고 해군력 강화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스키점 부대 6만 톤급 랴오닝을 진수시켰고 2010년대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키점 부대 자체 제작 산둥을 제작해서 취역시켰고 세 번째 평가판 8만 톤급 푸젠 함을 드디어 이제 미국 따라간다고 이제 캐타펄트도 이제 에머스라고 전자기 추력인 걸 만들어서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고 빠르면 올해 안에 이제 중국군에 인수가 될 거예요. 한국은 3척이나 찍어냈어요. 2척은 지금 진수시켰고 그리고 중국의 함정 주요 함정 척수가 370척 플러스 알파예요. 그런데 미국의 주요 함정은 295척이거든요. 여기다가 중국은 주로 신조함들인데 미국은 함정이 노후화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격차는 더 찍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큰일 났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얘기하죠? 조선업 얘기하죠. 그 얘기예요. 해전인데 미국의 조선업 생태계는 파괴됐거든요. 찍어내기 어려워요. 우리가 구축함 하나 만드는데 2, 3년 걸리면 중국은 한 5, 6년 걸리고 미국은 7, 8년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큰일 났어. 해전인데 우리 함정이 지금 딸리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딸리고 있어. 그러니까 함정 찍어내려면 누구 필요해? 한국 필요해? 수리도 함정이 한국 해야 돼? 이러니까 이제 한국을 노다지로 지금 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전을 전력을 보면 미국은 항모 전단 이게 와야 되는 거고 미국 영화 보면 탑건도 다 항모잖아요. 미국 전쟁 영화 무조건 항모가 가잖아요. 이렇게 사고 나면. 그러니까 중국은 이것들을 막아야지 오지 못하게 해야지. 그게 바로 A2AD 전략이에요. 안티 억세스, 반접근, 에어리어 디나이얼, 지역 거부 전략 이거거든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그럼 어떻게 해? 해상에서 경멸한다. 중국 본토에 오기 전에. 그래서 제1도련선, 일본 본토에서 대만이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 다음에 제2도련선. 이건 이제 거의 뭐 괌까지 태평양 지배하는. 이런 선을 거놓고 이제 전략을 키우는 거예요. 장거리 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함정 찍어내는 것. 그러면서 370척 대 295척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 여기만 전력을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후티 잡는다고 항모 전단 2척이나 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 오판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아니다. 지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 원로 가수이신 조미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노래 중에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섬에 있는 처녀가 이미 떠났으니까 바다 육지 걸어갈 수 있는데 섬 때문에 못 간다면 이런 애절한 사랑 노래 바다가 육지라면 이별은 없었을 것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전쟁사의 지금까지 현대전 전쟁사 여기까지 올 때 전쟁사의 진리예요. 바다가 육지라면. 왜? 그 바다 때문에 패전한 사례가 너무나 많거든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전쟁이 뭐냐? 히틀러가 파죽주세로 유럽을 휩쓸고 이제 남은 건 소련은 이제 서로 불가침 조약을 해서 폴란드 나눠 먹고 두 독재자가 여기 안심시킨 다음에 물론 히틀러는 안심하지 않았죠. 언젠가 이름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죠. 그리고 남은 게 영국이잖아요, 섬나라.
이제 영국을 눈으로 돌렸어요. 이것만 점령하면 여러분 다 점령하는 거거든. 도보 해협이 지금 도보해 터널 있는 거 알죠? 영불 해협 터널. 가까운 거리가 잉글리시 채널이라고 거기가 34km예요. 그러니까 맑은 날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바다를 히틀러가 못 건넜어요. 왜냐? 썩어도 준체라고 대영 제국 한때 해양을 호령했던 영국 해군이 일단 강했고 상륙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전력, 적어도 적의 전력의 몇 배의 해상 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공권과 제해권을 갖추지 않는 한 상륙을 못해요. 왜냐? 상륙정은 느리거든. 이걸 함정으로 공중에서 제압을 해버리면 모두 물고기와 물귀신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총애하던 괴링 공군사령관을 통해서 항공전을 이제 영국 폭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그러니까 바다의 늑대라고 부리는 이 유보트로 영국을 봉쇄해요. 왜냐? 물자가 와야 되잖아요. 이걸 다 상선들 격침시키는 거죠. 그럼 고립될 거 아니에요. 이 유보트들이 수천 척을 격침시켜요, 상선을. 그러니까 말로 죽을 뻔했죠. 그 다음에 매일 밤낮 없이 이제 영국을 폭격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걸 BOB라고 그래요. 배틀 오브 브리튼. 역사상 최대 항공전으로 기록돼요. 그러니까 수천 대의 항공기가 서로 싸운 거죠. 물론 이제 한꺼번은 아니고 매일매일 싸운 거죠. 여기 이제 전설적인 2차 세계대전의 밀덕들이 좋아하는 비행기, 독일은 BF-109, 그 다음에 영국은 스피파이어 같은 이제 정말 멋있는 비행기들이 서로 엉겨붙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많이 나와요, 그게. 근데 영국 공군들이 정말로 영웅적인 노력을 통해서 격퇴합니다. 격퇴하기보다는 독일군을 지치게 해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으니까 히틀러가 안 되겠다. 영국 포기.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바바로스 작전. 히틀러가 이제 스탈린을 치러 갑니다. 불가침자 깨고. 이게 패착이었잖아요. 여기서 깨지면서 쿠르스크 전선에서 이제 깨지면서 내려오면서 스탈린그라드 패배하면서 이제 히틀러에 몰락이 시작이 되거든요. 뭐 때문에? 바다 때문에. 근데 바다가 육지에 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영국은 전격전으로 끝났죠. 그 바다 때문에 바다를 못 건넜어요, 천하 히틀러가. 그 다음 우리 역사에도 나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하면 역사적으로 어느 군대라고 그러죠? 몽골 군대라고 그러죠. 뭐 동의 안 할 분도 계시지만 몽골이라고 하는 정말 이 최정예 군대가 아시아에서 점령 못한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에요. 여몽연합군, 고구려군과 몽고군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 현해탄, 대한해협을 건너려고 했지만 결국 못 건넜잖아요. 그 천하의 몽고군도 못 건넜단 말이에요. 자, 도보해협이 가까운 데가 34km가 그랬죠. 대만과 중국 간의 가장 가까운 해협거리는 130km예요. 평균 180km예요. 그 다음에 대만, 중국을 마주보고 있는 대만의 이쪽 상륙 지역은 상륙하기 까다로운 지역들이에요. 상륙이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압도적인 해군력과 압도적인 공군력이 있어야 되겠죠. 세계 최강의 공군력은 누구예요? 미국이죠. 세계 최강의 해군력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아니, 함정 척수가 더 딸린다며. 자, 지금부터 내실은 실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항모 자체는 전투력이 아예 없어요. 항모 그냥 떠있는 배예요, 그냥. 여기에 뭘 싣고 다니느냐? 바로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거예요. 항공력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니미츠급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톤이거든요. 여기 약 80여 대의 항공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에 전자전기, 공중조기경보기, 그 다음에 전투기, 슈퍼호넷, F-35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나라의 공군력이에요. 어쨌거나. 그럼 항모는 떠있는 그냥 깡통 같은 배니까 자체 공격 방어력이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이지스 구축함 혹은 순양함, 타이콘데레급 이지스 순양함 한 척. 이거 하나만 해도 한 나라를 지켜요. 사실 작은 나라. 그 다음에 이지스 구축함, 이지스급 구축함 순양함 한 최소 2척. 그 다음에 물속에는 뭐가 있느냐? 핵추진 잠수함. 왜? 물속에서도 방어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군수보급함. 요거 하나면 한 나라 군사력, 해군력이에요. 해군력, 공군력 다 합친 거예요. 이게 몇 개라고요? 하나가 아니고 10개의 전단을 운영을 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미국은 강습 상륙 전단도 있거든요. 이게 와스프급은 4만 톤, 평가판이에요. 독도함처럼. 여기에 헬기나 수직 이착륙기 같은 걸 싣고, 오스프리나 F-35 싣고, 여기에 병력을 싣고 움직이는 이것도 전단이에요, 하나씩. 똑같이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급은 4만 5천 톤급이에요. 이것도 하나에 따지면 항모 전단이에요. 뭐 이태리 카보나 이런 것들은 4만 톤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규 항모 슈퍼캐리어 10만 톤급만 10개 전단, 4만 내지 4만 5천 톤급 전단 또 7개, 하여튼 17개예요. 중국은요? 중국은 산둥, 랴오닝, 푸젠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8만 톤급. 그 다음에 산둥, 랴오닝은 6만 톤급이거든요. 이 스키점 부대거든요. 스키점 부대는 뭐냐면 활주로가 짧으니까 캐타펄트라는 걸, 항공모함은 짧은 거리에서 이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와요, 쭉. 활주로가 길어져. 그러니까 뒤에서 총알처럼 쏴줘요, 쉽게 말하면. 팡! 이렇게.
그러면서 추적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래야만 중무장하고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중형항모는 좁으니까 스키 전부대처럼 각도를 이렇게 높이면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무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형 항모와 6만 톤급 이하, 10만 톤급은 6대 4가 아니고 거의 전력은 10대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야오닝함은 1980년대 그 우크라이나 만들던 고물덩어리예요. 지금 거의 50년 됐어요, 함정이. 이거 가져다가 개조한 거거든요. 이 함정들은 중국 연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작전 범위가. 산둥도. 원양 함대를 구성을 못해요. 얘네들이. 자, 그럼 겨우 이제 2개의 중형 항모 전단 겨우 꾸렸어요. 푸대는 지금 시운전 중이에요. 미국은요. 슈퍼캐리어를 10개, 3만 5천 톤급 강상전단 7개. 17개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바다 건너요? 바다 건널 수 있어요? 못 건너죠.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미국이 안 도와줘도 대만은 수십 년간 뭘 했어요? 상륙 저지 세력들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미사일 자체 개발해요. 미사일 생산합니다. 대만 전자 산업의 첨단이잖아요. 잠수함 안 도와줘도 물론 중국이 점령을 하겠죠. 그러나 대만 혼자 내버려둬도 중국은 상륙하려면은 팔 하나 잘라져요. 확실히 불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감당을 하고, 그러니까 전면전은 시진핑으로서는 마지막 수단이고 포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포위하면 대만에 뭐가 있어요? TSMC가 있잖아요.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는데 이걸 유럽이나 미국이 눈 뜨고 보겠어요, 이거를? 그 포위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지금도 항해 자유작전이라고 그래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우리 거야 그랬더니 미국이 어떻게 해요? 웃기세요? 그러면서 지금 항해 자유작전이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코앞에서 날 잡아봐라 하면서. 그런데 대만 포위하는 걸 내버려 두겠어요? 그럼 또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해요. 아, 미사일로 폭격을 한다. 그럼 전쟁행위잖아요. 그럼 대만은 미사일 없어요? 세계 최대의 댐이란 산샤 댐이 있죠. 그 댐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대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 댐 터지면은 중국은 물바다예요. 자, 결론 내면 어떻게 되죠? 미국을 완전히 제압할 종이 허수아비로 만들 정도의 능력이 없으면 있으면 한다. 시진핑이 미국을 완벽히 제압할 정말 종이 호랑이로 만들 정도면은 전쟁한다. 그 다음에 시진핑이 실각하기 직전이다. 그럼 전쟁한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만일에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소설에 나오는 중국 분열이 시작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런 선택을 시진핑이 하겠습니까? 저 영리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뭐 J-10C, PL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라팔은 탁월한 비행기예요. 근접전, 도그파이팅 같은 데서는 F-15를 앞서요. 민첩성이나. 거기다가 핵무기도 타치할 수 있어요. 최첨단 비행기예요. 어린애한테 포르쉐 사주면 어떻게 되죠? 어린애한테 포르쉐 사주고 레이서가 경차를 운전해요. 그럼 누가 이겨요? 경차가 이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국으로 가볼까요? 항공모함은 해군력은 무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하우예요. 지금 여기 우리 머니사이드 PD님이 찍고 있잖아요. 나 카메라 아무것도 몰라요. 저보고 찍으라면 찍어요. 제 최근에 유심 때문에 최첨단 S 시리즈 샀거든요. 근데 저는 문자하고 통화밖에 안 해요. 카톡도 안 하고 사진도 안 찍어요. 게임도 안 해요.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국의 항공모함, 첫 항공모함은 1920년대 출현합니다. 100년 이상 운영을 했어요. 100년 이상의 노하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100년 된 노포랑 지금 10년 된 맛집이랑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요? 되겠어요? 중국의 항공모함 본격적인 역사는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벌써 미국도 지금 그 제랄드 포드급에 처음 장착한 그 에멀스라고 하는 그 전기를 이용한 캐터펄트 팍 쏴주는 거,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했거든요. 그걸 벌써 장착했어요. 푸젠함에 처음으로. 미국도 포드급에 장착하고 나서 머리 아파갖고 막 그냥 수정하고 뭐 난리치고 지금 뭐 괜히 했네. 이제 겨우 전력화하고 있거든요. 몇 년 동안 수정을 거쳐서. 근데 처음 만드는 평갑함에 전자식 캐터펄트를 지금 장착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김정은이 저렇게 하죠. 일단 찍어보죠, 그냥. 찍어내고 보죠. 더 낭비해요, 다. 어마어마한. 물론 저 슐스 코트에 성공을 하겠죠. 그러나 해군력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 해군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포클랜드 전쟁 때 영국은 무려 14,000km를 원양함대를 꾸려 달려갔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이 포클랜드의 거리가 400km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도 여기서 졌어요, 앞마당에서. 왜냐? 해군력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바다가 육지라면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 바다가 육지라면 이 딜레마를 중국이 극복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1, 20년 갖고는 안 된다. 그렇게 보면 언젠가 이대로 가면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미국이 계속 하락하면 위치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바다의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중국은 아직 너무 멀었다. 너무 멀었다. 그 관점에서 항상 그 중대만 전쟁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2027년까지. 이건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죠. 미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갖춰라라고 지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몇 년도에 침공하냐, 이건 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중국에서 온 가장 신뢰할 만한 얘기는 시진핑 입에서 나왔죠. 중국 통일, 대만 점령을 위해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건 시진핑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나머지 뭐 몇 년도 뭐 해라 이거는 다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 자, 중국은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는 중국군이 계속해서 대만을 포위하거나 침공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팩트예요. 거대한 바지선을 이용한 상륙작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을 포위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만, 사실상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없이 침범한다든지 그럼 대만군의 필요도가 커지겠잖아요. 대응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상황이고 최근 이제 나오는 시나리오는 지금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고 그 다음에 미중 경쟁이 거의 이제 합의를 했지만 이거는 지금 살얼음 걷는 거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지금 더 큰 경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진핑 권력도 뭐 내부에서 뭐 장군들을 숙청하니 어쩌니 뭐 무슨 쿠데타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원래 모든 독재자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는 위험한 전쟁을 안 일으켜요. 자기가 완전히 압도적이다 할 때는 히틀러처럼 일으키지만 그러나 위험한 전쟁은 안 일으켜요. 독재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호요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위험하게. 근데 그런 독재자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는 절박할 때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이 극단적인 위기에 몰리니까 그때 포클랜드를 침공을 해서 아르헨티나 민족주의를 자극하거든요. 이런 경우 물론 예상을 깨고 영국이 장거리 원양 함대를 구성해서 아르헨티나를 코피 터지게 하면서 군부 정권을 몰락해요. 그런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는 그런 거죠. 만일에 시진핑이 대만을 점령하려고 하면은 이미 중국몽을 던져놨으니까 중화민족주의 전쟁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이 있을 때 두 번째 시진핑이 실각 위기에 있을 때 이 두 가능성이죠. 이 두 가능성이 있을 때는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아닌 제정신이면 안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